네, 일요일 섹터 장은희입니다. 어제 정규장, 그리고 시간 외, 그리고 오늘 장 초반까지 급등세를 보인 쪽이 있었습니다. 바로 CCUS인데요. 생소하시죠? 그래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US는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입니다. 아직 안 와닿으시죠?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고 정제를 해서 포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잡아 모은다라는 뜻입니다. 이 잡아 모아서 이것을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바꿔서 활용을 하거나 혹은 땅속이라든지 해저에 묻어서 저장을 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탄소 포집 활용 기술 그리고 탄소 포집 저장 기술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요. 이 두 기술을 합친 것이 바로 CCUS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랑치고 가재 잡는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하게 되면 기후변화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스가 발생되잖아요.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좋은 걸로 바꿔서 활용을 하거나 저장을 하거나 이런 기술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탄소 배출 제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다라고 이 기술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규모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일단 2년 전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7조 원대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년 뒤인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배가량 늘어났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2년 뒤에 2배가량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연평균 17%씩 꾸준하게 성장을 해서 2050년이 되면 235조 규모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있다는 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전통에너지 찬양론자이죠. 그렇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을 외쳤습니다. 이 반대되는 두 가지 정책의 교집합에 있는 것이 바로 CCUS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바이든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CCUS 관련 세액 공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석유가스 기업 옥시덴탈 CEO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이 탄소 직접 공기 포집 프로젝트에 특히 더 낙관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론 머스크 역시도 빠질 수가 없겠죠. CCUS 찬양론자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는요, 화석 연료 산업 공존과 이산화탄소 감축을 돕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이 기술에 대해서 코멘트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으로 와보도록 할게요. 대미 수출액 2020년에 1억 7천만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 3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기업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SK그룹과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에는 가스 분리막 기업 에어레인에 투자를 해서 이 분리막 기술을 활용해서 CCUS를 지금 개발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졌습니다.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2023년 2월에 CCS 사업화 추진반을 신설을 한 이력이 있고요. 삼성 E&A와 롯데케미칼 역시도 말레이시아의 한 국영 에너지 기업과 협력을 해서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에어레인과 함께 손을 잡고 기체 분리막 시스템을 활용해서 실증화를 하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이력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 속에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 안착 후에 거래를 마감을 했고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두 자릿수 장대 양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는 음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그린케미컬, 캠투러스, 에코바이오 순으로 가장 강한 상승 탄력 보이기도 했다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을 알렸던 온코크로스라는 종목이 장 초반에 100% 가깝게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죠.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사이고요. 디테일하게는 AI 신약 개발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AI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시간 그리고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데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소 3년인데 이것을 1년 내로 대폭 단축을 시켜주는 기술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구현하기 어렵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온코크로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내 AI 신약 개발사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도 상용화 품목을 배출하지 못했고요.
유의미한 성과 역시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미래는 있으니까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연평균 45.7%씩 폭증을 해서 2027년이 되면 400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코크로스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개발한 AI 플랫폼 이름이 랩터 AI입니다. 이 랩터 AI를 사용하게 되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서 적응증을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온코크로스 입장에서는 제약사 수익 일부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트너십 살펴봤더니 대웅제약과 동화약품, JW 중해제약 꼽을 수가 있었고 특히 JW 중해제약과는 2022년 초에 이어서 올해 4월까지도 후속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모가가 형성이 됐을까? 일단 희망밴드 1,100원에서 12,3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관 수요 예측에 참패를 했고 공모가 결국 7,300원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희망밴드 하단보다도 30%나 더 저렴한 가격이었던 것이죠. 사실 비상계엄 선포한 다음에 바이오 쪽에서 많이 무너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원래 이번 달에 출범을 하기로 했었던 국가바이오위원회 역시도 출범이 무산이 됐었고요. 환율 역시도 1,430원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에 불리한 상황이 조성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측에서는 이런 위축된 분위기를 고려를 해서 시장 친화적인 가격으로 공모가를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가격 메리트 때문일까요? 일단 오늘 장 초반에 100% 가깝게 치솟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시세를 잃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은 온코닉 테라퓨틱스 그리고 금요일에는 듀켄바이오가 줄줄이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스타트가 좀 괜찮았으니까 꽁꽁 얼어붙었던 이런 공모주들 역시도 좀 훈풍이 깃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과 조선기자재입니다. 미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수륙 양육함 절반 정도는 투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조선업이 미국 해군 MRO 사업 진출 기대감이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677억 원 규모의 수주 소식이 전해졌었죠. 그래서 오늘도 25% 넘게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자율주행과 2차 전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충돌, 사고 보고 규정이 좀 폐지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흘러나왔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연일 계속해서 상승세 그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손을 맞잡고 자율주행 반도체 생산에 나서기로 했는데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OLS 같은 경우에는 20% 넘게,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10% 넘게, 그리고 어제 큰 낙폭을 보였었던 삼성 SDI 역시도 5% 넘는 강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자동차 대표와 또 부품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대차에서 신차 적기에 양산을 할 것이며 부품사 공급망 리스크가 점차 정상화를 되찾고 있다. 그래서 연말에 최대 생산을 통해서 본연의 때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4에서 6%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부품 내에서는 휴림 에이텍이 가장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